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기계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죠.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소울을 담은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만나볼 오늘의 멘토, 돌아온 스나이퍼 김승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경영의 김승찬입니다. 아니, 어디 갔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 유럽을 좀 돌고 왔습니다. 뭐 여행 삼아서 갔다 오신 거예요? 동향도 좀 파악하고 여행도 할 겸 겸사겸사 갔다 왔습니다. 예, 그쪽 공기는 어떻습니까? 해외의 어떤 그 창업의 어떤 시장 동향은 파악을 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당연히 파악을 했고요. 특히 네. 이제 파리 같은 데를 들러보면 여기도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다시 이 창업 열풍이 불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럽에서 굉장히 힘든 병자 같은 역할이었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뭐 세율이 높다 보니까 다시 나갔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뭐 돌아온 비둘기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AI 센터를 만들고 굉장히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저 유럽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당연하죠. 네. 예. 사물 인터넷, 뭐 네. AI, 로봇, 어, 인공지능 뭐 해서 예. 전부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비둘기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네,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그 정답 화면 속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긴급 속보입니다. 사무실에 등장한 묘령의 여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격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8개국어 되던데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별명이 친절하다고 하던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출 규모라며 갈수록 우성해져가는 소문들. 현재 가치는 수백억 정도인데 멀지 않아 수천억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가치. 한간에서는 그녀의 등장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담긴 영상 단독 입수했습니다. 네,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이건 단독입니다. 특종이에요. 특종은 또 YTN에서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화면을 통해서 모르는 게 없는 묘령의 여인이 나타났단 말이죠. 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화면을 보셨나요? 여자가 네네. 한을 품으면 예, 온유율에도 소리가 낸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딱 보면 그 8개국어도 가능한 예. 인텔리전스, 지성을 갖추고 예,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감성도 따뜻하게 갖추고 있는 예. 이런 소유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화면 속에 본 여인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 자, 감성으로 또 세상을 어루만질 소울메이트죠. 자, 만나보겠습니다. 양철 로봇의 심장을 구워내는 남자 송세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피처로봇 창업자 송세경 대표이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퓨처로봇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라는 제품을 만들고요. 업력은 8년이 좀 넘는 긴 기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있는 공항, 그리고 중국에서는 은행, 중동 러시아, 한국에서는 마포구청, 경북도청에서 로봇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떠오르는 기업으로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떠오르는 기업이다. 떠오르고 싶습니다. 예.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아 유치의 어떤 남아들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정말 롤 모델이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들의 꿈은 정말 우리 유치 남아 아이들의 꿈은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로봇의 시대입니다. 로봇의 심장을 만드는 숨은 로봇의 달인을 모셨는데 자, 이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미국 로봇 전문지에서 뽑은 글로벌 로봇 산업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50위. 이게 50이라는 건가요? 50위 안에 들었다는 건가요?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예. 50위 안에.
대단하십니다. 예, 국내 유일 선정된 토종 로봇 기업.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네네네. 큰 도약을 앞두고 있고 예. 저희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도 평창에서 전 세계인들을 맞이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아, 현황만 들었는데도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로봇 제4차 산업하면서 네.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평창 올림픽 하면서 지금 제4차 산업에 대한 그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소피아가 나와서 한복을 입고 와서 딱 나와 있고 예, 실제 그렇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 실제 이제 우리가 많이 한 거는 일본에서 페퍼라고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그 이제 아주 자그마한 키에 아주 친근감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유명한데 심지어 그 로봇보다도 4년 전에 만드셨어요. 예. 사실은 대단한 거죠.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제가 또 입수한 어떤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로봇이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라고. 예, 저희가 만든 로봇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바로 사용 가능한 실용성을 많이 탑재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타성이 높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오스카 시상식에도 초대를 받았고 네. 어디를 가더라도 스타보다 더 많은 포토 라인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로봇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들을 유인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가 또 단독이라고, 예,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 뒷북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스타성이 있고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예 하시는 거에 반해서 사실 뭐 이렇게 특종이다 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로봇이 알려져 있을 뿐이지 예. 그 로봇을 만든 제가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어야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을 버텼는지, 왜 예. 버텨야만 했는지를 오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렇습니까? 특종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방송을 안 하셨군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단호하시네요. 예.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나왔습니다. 예? 창업을 네. 꿈꾸고 또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네네.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신선한 지혜를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신선한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자, 과연 어떤 포인트로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 자,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가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준다는 대답 자판기 현병수님이 맞나요?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이든 다 할 줄 아는 프로 답변러 현병수입니다. 어디 가면 공유 같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보자 앞으로 보자 옆으로 보자 뒤로 보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요? 네. 예, 일단 어딜 가야 되는데 미안한데요. 통일이 더 빠르겠네요. 불타오르네. 아 뭐야? 어디 가요? 어디 가면 못 만난다니까? 자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가 그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그런 곳.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여드름 때문에. 네. 자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여드름 얼굴에다가 네. 그 소금을 막 뿌리세요. 그러면 여드름이 짭니다. 불타오르네. 뭐래 진짜. 아이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 프로 답변러가 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 가 있지? 아니, 나보다 더 답변을 잘하는 답변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거야? 그렇게 네가 답변을 잘하니? 뭐 다 물어보면 되는 거야?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오 대화가 됐네 대화. 야 그럼 너 나 누군지 알아? 네. 기술 창업만 VMC 현병수님이십니다.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대박인데. 저를 만든 사람이 궁금하면
판교 이노밸리로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야, 궁금해. 그러면은, 야, 고맙다. 야, 너 완전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어휴, 야, 친절하기까지 해. 그래, 좋았어. 그럼 나는 널 만든 사람을 만나러 간다. 갈게,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야, 인사도 잘해. 야, 오. 로봇이 알려준 대로 찾아온 이곳. 야, 도착을 했습니다. 야, 진짜 제가 인생이 늘 헤매는 편인데, 야, 친절한 로봇이가 이렇게 알려준 대로 딱 오니까 헤매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이제 그 로봇 회사인데요. 제가 우와, 여기 보십시오. 정말 많은 로봇들이. 와, 야,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 또 로봇이 있네요. 예. 우리 또 친절한 로봇이가 저를 또 잘 안내해줘서 제가 잘 왔네요. 아유, 야, 로봇이 뭐 다양한 로봇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로봇이 있어요. 예. 창업하면서 여러 시도가 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맞게끔 네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로봇을 만들고 있죠. 예, 좋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로봇이 저를 또 안내할 때 그냥 뒤를 저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나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이죠. 네, 우연이 아닙니다. 뭐야? 대체 불가능한 기묘한 선임 연구원. 우연이 아니라고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거 키넥트라 센서가 있는데 예. IGBD라고 하거든요. 이 예. 센서가 네. IGB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D는 뎁스로서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센서로서 예.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로봇 동행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예. 이 로봇 동행에서 이 뎁스 센서를 이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멀어지면은 로봇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시 앞으로 가면은 로봇이 이제 뒤로 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비스의 일종이었어요? 예. 이런 것도 다 로봇의 어떤 기능에 속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여기 바로 로봇 동행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동행하는 겁니까, 저랑? 네. 들어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좀 뒤로. 저를 따라온다고요? 오호, 따라오네요, 그죠? 자, 일로. 야, 이거 진짜 뭐 얼마 만에 여자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까? 아주 뭐 매력에 빠졌구만. 웃는 거 봐요, 그냥. 예.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로봇 기술의 기본 원리. 로봇이 사람의 음성과 행동, 표정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이크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로봇 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매진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프로그래밍으로 판단한 내용은 음성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로 변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와, 로봇이요? 이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한데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이 로봇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많죠. 예. 장소와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예. 얼굴을 바꿀 수가 있고요. 오. 감정 표정을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기능이죠. 제가 아이 아빠여서 네. 사실은 아이들에게 표정 같은 것들도 많이 또 연습을 시켜요. 네. 그럼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표정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정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오, 뿅뿅, 하트 뿅, 뿅. 웃네요. 이제 갑자기 화가 났어. 그러니까 로봇에 어떤 부드러운 감성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하트 한번 부탁할까? 사랑을 쏘네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감정을 예. 서로 즐겁게. 좀 기쁜데요, 그렇죠? 네. 누군가 나에게 네. 하트를 날려준다는 자체가 기쁩니다. 네. 예, 이제 또 우리는 또 어디로 또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촬영을 많이 하셔서 조금 지치셨죠? 아니에요. 분위기 예. 전환을 위해서 우리 커피 한 잔. 야,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네, 기분 전환 하시죠. 커피 좋죠. 당이 좀 네. 땡겼습니다. 네. 좋아요. 예, 가시죠. 또 커피까지 이렇게 복잡한 또. 기술에서 벗어나니 센스 웃음꽃이 핀 현 프로. 자, 우리 또 우리 커피숍에 왔는데. 커피 한 잔 주문해 보시죠. 이거 로봇이 여기 있어요? 로봇이 여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군요. 네, 한번 주문 한번 해보십시오. 주문을요, 얼굴을 인식해 달라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 되나요? 자, 그럼 얼굴을 인식하라 그러는데 한번 인식을 해볼게요.
인식, 48세가 나오는데 제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원하시는 커피 수량, 사이즈를 말씀해 주세요. 카페라떼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주문하기. 음료 주문서를 프린트해 드리는 동안 저를 사용해 보세요. 로봇 음악. 좋아요. 야, 이거 기다리는 동안 음악이 나오네요. 감성 로봇은 카페를 방문한 고객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주문받은 음료들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카페를 다시 찾아온 고객들에게 음료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활용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네. 왔을 때는 외국어로 주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언어적인 한계 또 바쁜 시간, 예. 또는 저녁 늦은 시간 예. 분주할 때도 로봇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얘가 이제 보안 기능도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쓰시다 보면 아직 로봇 기능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네. 좀 불편하시거나 네. 또 로봇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네. 그 장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이제 뭐 저희 제품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천해주면 일반 저희가 카페가 아니고 편집샵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전시된 물건들이 파는 물건이 손님들이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매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네네.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발벗고 나선 대표.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우리 대표님이 MOU를 지금 체결하러 왔잖아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흥분되고 좋죠. 약간 떨리고 그런 건 없으세요? 기대가 되게 큽니다. 저희가 기대가요? 정말 네. 하고 싶었고 만나서 상호 기업 간의 시너지가 크게 예상이 되고 예. 새로운 사업계를 좀 넓힐 수 있어서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면 빨리 가야겠네요. 좋죠. 빨리 가죠. 빨리 가요. 빨리. 다른 회사와의 협력이 중요한 로봇.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한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로봇 시장과 마이스 업계 최고의 두 회사가 만나 업무, 제휴협약서 체결식을 갖게 되어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참석해주신 양사 임직원, 기자, 내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MOU 체결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업무 체결로 국제회의와 전시에서 축적된 서비스 노하우를 로봇에 탑재하게 됐는데요. 길 안내, 행사 정보 전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늦은 오후. 네, 다시 이렇게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 다 퇴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저 퓨처인의 날이어서 직원들이 다 모여서 예. 우리가 그동안 개발했던 연구 내용, 예. 사업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가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날입니까? 네. 하필 제가 왔는데 그런 날이군요. 예, 뭐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예. 효율적인 업무 공유를 다 위해 모여 계시네요. 한 달에 한 번씩 퓨처인의 네네, 다 날을 모여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상품 팔 것인지 올해 단기 내 팔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단기 이후에 팔 수 있는 상품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전략을 좀 수립한 자리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갈게요. 아쉽죠. 예, 배웅 안 나오셔도 돼요. 로봇 씨가 또 저를 또 안내를 잘 해줄 거니까 저희 마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퓨처인의 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로봇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른이들의 친구가 돼버렸어요. 로봇이 필요한 이유, 친구니까. 안녕하세요. 저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친구가 되고 싶지. 친구가 되고 싶지. 야, 이거 진짜 정말 갖고 가고 싶다. 너 얼마면 돼? 내가 얼마면 너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야? 얼마 줄 수 있는데요?
비쌀 거 아니야? 얼마 줄 수 없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래, 뭐 돈이 없어. 나 그냥 갈게. 네, 제가 또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로봇이 또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저한테 현동수 씨 아니십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또 제가 배우고 온 게 있다면 로봇은 그냥 하나의 어떤 표정인 줄 알았는데요. 로봇을 통해서 표정 연기를 또 배우게 됐습니다. 어우, 예, 어떻게 되나요? 귀여운 표정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죠.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보다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예, 방금 저기 이 정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봇보다 더 귀여운데. 아니, 훨씬 배웠어요. 훨씬 늘려. 로봇의 한계를 갖다. 죄송합니다. 아유, 방금 원샷 들어갔었나요? 아유.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이제 서비스나 이런 업종에 로봇가 많이 대체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서비스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처음 온 사람 서비스맨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서비스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현재까지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로봇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적 소통을 하면서 네. 사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얼굴에는 이제 감성 아바타, 가슴에는 모니터가 있는 퓨로라는 제품을 만들어서요. 지금 1차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유가 지금 지식 정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지식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것들은 단순 반복되지만 되게 방대해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틈새를 잘 발굴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역을 축소하고 집중해서 커머스봇, 데스크봇이라는 걸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장기적으로는 가정에 들어가서 독거 노인이나 또는 노약자 예. 또는 집을 지키는 강아지와 같이 놀아주는 예. 홈케어 로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게 사실 그 로봇이 대표님은 그래도 아날로그와 어떤 디지털의 감성을 이게 결합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로봇에게도 훗날에 성격이나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성격 사람마다 뭐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고 까칠한 성격도 있고 이런 성격, 이런 감정들도 담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좀 즐겁게 사이를 보시죠. 또 다른 곳에는 겸손하고 점잖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매일 같아야 된다면 인간을 할 수 없는 거죠. 매일 웃어야 되고 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소와 상황에 맞는 그런 성격을 로봇에 넣어서 목소리와 표정, 거기에 행위 등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야, 이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이 돼서.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요. 네. 수익원이 판매에 대한 수익도 있으시겠지만 네. 다른 어떤 수익 구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매출이 있어야 영업이익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요. 네. 저희는 로봇으로 시작해서 로봇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로봇은 참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단 하드웨어를 팔 수 있고요. 네네. 로봇 안에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고 로봇 기술을 팔 수 있고 로봇을 사용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역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 생산하게 된다면 회사의 아주 큰 성장뿐만 아니라 로봇은 융합산업이기 때문에 동정산업의 동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는 형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의 이 로봇을 이용한 AI 산업의 어떤 전망은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AI 산업을 통한 그 로봇, 네. 즉 시장이 2011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2020년이 되면 70조 시장이 되거든요. 엄청난 시장으로 좀 발전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지금 그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휴대폰 안에 컴퓨터를 연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 자체가 개발된 게 이 퍼스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공장이나 회사에서만 썼어요. 군대에서나. 근데 이제 퍼스널로 개발된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븐 잡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아예 이동형으로 만든 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근데 지금 로봇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1로봇이다가 온다는데 물론 초반에는 1가정 아니면 1회사 먼저 하겠죠.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로봇의 이제 정도, 발전 정도나 활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머지않아 일 로봇을 갖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 컴퓨터는 저는 이제 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도스 아시죠? 옛날에 도스 그런 걸로 해갖고 컴퓨터하고 흑백으로 거의 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제 어린 시절입니다. 근데 야 그때 뭐 스마트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몰랐죠. 꿈이었죠, 꿈. 예. 근데 뭐 훗날에 정말 이런 AI의 어떤 전망 굉장히 밝다고 또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송세경 대표님의 강연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 로봇 공존 세상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창업자 퓨처로봇 송세경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어렵게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제가 창업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요. 아주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꼭 이런 세상이 올 것이고 이런 세상에 필요한 기업과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켰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 과정에서 힘든 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좀 전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업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기술, 자본, 인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창업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가의 성공과 멀어질 뿐입니다. 창업을 성공을 하신다면 꼭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되어야지만 창업의 성공의 방향성을 잘 설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창업을 시작한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로봇 공학 박사를 받았고 국내 대기업에서 로봇 관련 업무를 하면서 되게 큰 인사이트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산업이 계속 바뀌는구나.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 전자산업이 커가는 걸 목격을 했고요. 인터넷이 커가는 걸 목격을 했고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는 걸 목격을 하면서 멀지 않아 또 다른 세상이 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그 세상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창업을 결심을 했는데 제 창업 과정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2009년 집에서 아들 방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등산만 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공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비우는 그리고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무엇을 왜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 괜찮은 거야? 창업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저는 생각을 비우고 제가 하는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뿐인데 사업에 대한 철학은 더 확고해졌고요. 사업 아이템은 더 구체화됐으며 사업 전략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하다가 중도에 멈추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요. 큰 사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공하는 방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첨단 기술인 로봇과 인문적 가치의 결합입니다. 그 이유는 멀지 않아 이미 이제 그런 세상이 다가왔음을 아시겠지만 제가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인간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간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면 사람 옆에 로봇이 와요. 그 로봇이 나를 해할 수 있다면 또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까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 사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고 심장이 있어요. 그걸 소울이라 그러거든요. 그 소울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 소울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또 인간의 그 소울을 센싱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진정한 친구, 소울메이트를 위해서 소울웨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인문적 가치에서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 넘지 못할 캐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죽음의 계곡, 용어처럼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다인의 바다, 거대한 바다거든요. 이것에 대한 특징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죽음의 계곡은 동종 업계 간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속도전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게 되겠고요. 더 무서운 건 다인의 바다인데 다인의 바다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그 의지는 창업할 때 내가 왜 창업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긴 기다림을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방향을 설정을 했고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큰 행운이 오는데 그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고요. 끝없이 시장에서 아주 좋은 레퍼런스를 만드는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 차별화 전략은 로봇은 기술 제품인데 작은 자본과 인력으로 글로벌 기업을 상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저는 절대 확신을 가졌던 게 한국은 위대한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홍익인간이고요. 홍익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이화세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바빠서 인간을 돕지 못하는 인간 공존 세상에서 로봇이 인간을 도울 수만 있다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기술로 제품으로 또 시장화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을 좀 드리자면 창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 하는 건 경험입니다. 그때는 시도로 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창업하는 팀원이 돼주셔야 되고요.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큰 사업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창업의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업을 세우는 겁니다. 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을 세우기 위해선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갖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개인으로 하면 개인사로 하면 죽을 사가 나옵니다. 그럼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사계절사입니다. 겨울은 기다림이에요. 하고 싶어도 참으셔서 정말 중요한 인문적 소양을 기르셔야 되고요. 봄은 아이디어를 뿌리시는 거예요. 여름은 집중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가을이 되면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사계절이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한 사업과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는 처음 나서고요. 제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쓴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삶과 배움입니다. 송세경 작. 역경과 좌절은 희열과 성공의 마중 선물입니다. 행운의 씨는 이 귀한 선물을 감사히 받고 소화해야 다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새로운 선물을 또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여러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삶이고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미래와 역사는 꿈과 실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도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기회가 옵니다. 사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뜻을 이루실 수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시는데 저의 오늘 얘기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진정성이 느껴지고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중간에 또 이렇게 시의 한 수에서 사실 뭐 내가 4시에 말렸네. 아니요, 말린 거 아닙니다. 예, 뭐 누가 봐도 오징어가 됐다고 판단하진 않아요. 정말 멋짐이 있었고요. 이 감정을 또 만드는 로봇 대표님답게 정말 감정이 있는 거죠. 예, 우리 멘토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 강연 들으셨나요? 그 중간에 죽음의 계곡과 다인의 바다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속도, 그걸 극복하는 방법 이걸 전부 다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온 퇴적물처럼 그게 이미 겪은 그걸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런 진한 감동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호기인간과 그 이화세계 한국적 메모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적 따뜻한 감성, 정, 우리 정 아닙니까? 정이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는 그 중국 진출을 했을 때라고 들었는데 중국은 정말 큰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무림이에요. 그래서 아주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가면 다 뺏깁니다. 그런 첨단 기술을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을 초대했어요. 아이디어를 또 기술의 방향성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컨트랙을 약속하고도 컨트랙을 하지 않죠. 또는 컨트랙을 조건으로 실사를 오고 기술을 빼가고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직원도 빼가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을 상대할 땐 무서운 고지라는 생각을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매달렸고요. 그리고 저의 우매한 판단 때문에 회사의 가장 큰 위기를 자초했었습니다. 정말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 난 늘 힘들까? 왜 난 고난이 있을까? 전 사실 지금도 좀 힘들긴 해요. 아직 큰 고난을 아직 안 겪어서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데 잘 자란 골만 간 거야 지금. 얕은 골만 들어. 더욱 야탈한 거 입고 빠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하,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더군다나 이 창업의 어떤 산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 또 진출을 하셨어요. 그런 만큼 이 시장의 어떤 해외에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자본금부터 해서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해외 어떤 공룡 기업들에게 뭔가 추월당할 위협 뭐 이런 것들은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 1단계가 동종업계 간의 스피드 경쟁이라 2단계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대한 공룡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얼라이언스를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 협력, 공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업에 대한 이해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작은 기업이지만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과 생산, 유통 또는 솔루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굴제 기업들과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서 몇몇 기업들과 경쟁을 했을 때, 단일 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 저희가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 저희가 만들 비즈니스를 더 멋지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데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회라는 건요, 먼저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로봇을 꼽는데요.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 가구 일 로봇 시대. 마치 뜬구름처럼 들리던 이야기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어. 로봇 청소기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이미 일반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불과 2020년이면 대부분의 가정에 로봇이 도입될 거라 예측하고 있어. 로봇이란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 건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첼 차페크. 그 당시 희곡을 통해 소개된 로봇은 그저 시키는 일에 복종하던 단순 기계 노예에 불과했어. 그러나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최근에는 감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감정 로봇까지 등장. 로봇이 미래 사회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 거야.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 로봇 강대국으로 주목받는 일본은 페퍼를 통해 서비스 로봇 시대에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어.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휴머노이드형 페퍼는 새로운 로봇 시대를 예고하고 있지. 프랑스의 스타트업이 선보인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대화형 로봇 레카는 다가올 미래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상을 그려가고 있어. 하지만 감정 로봇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간과해서는 안 돼. 자칫 사람이 사람과의 교류를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지. 로봇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수록 거부감을 느끼는 언캐니 밸리 현상. 인간이 소외된 시대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 아닐까. 기계 문명의 눈부신 발달. 이제는 수직적인 성장만큼이나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야. 물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만 기술이 추구할 시대의 중심에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지? 네, 로봇과 공존해 가야 되는 세상에서 참 우리들은 어떻게 로봇을 대처를 하고 대해야 될까라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캐나다 연구진이 개발한 네. 히치봇이라는 게 있는데 히치봇. 예, 미국 횡단을 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테러로 예.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박살났죠.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예. 가정용 로봇 예. 이걸 막 폭력을 행사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까 윤리 말씀하시고 도덕 말했는데 이 로봇에게만 도덕 윤리를 요구하고 있지 예. 인간이 로봇에 대한 도덕이나 AI에 대한 것은 전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존하기 위해서는 예. 상호 서로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가장 원초적인 어떤 생각을 했던 게 대표님께서는 뭐 서비스 분야의 어떤 로봇을 좀 만드시잖아요. 그런 어떤 일자리 문제를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일자리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자리를 인간들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노동력이 일단 많이 부족하고요. 예. 노동 인구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해요. 낭비지가. 그런 면에서는 AI와 로봇이 더 필요한데 AI하고 로봇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네. 이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고 네.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인류는 보다 더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예. 인간의 노동이 줄어든다해서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는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아,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예, 때도 그 당시에도. 예, 근데 컴퓨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예. 오히려 더 발달된 형태면서도 모든 사람이 편리해지면서 더 복잡해졌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나오면 로봇 자체가 인간의 노동을 감소시켜주지만 예를 들어서 MC봇이 나온다고 쳐요. 예. 그러면 MC봇이 있을 때 MC봇을 누가 만드냐는 거죠. 그다음에 MC봇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냐는 거죠.
MC보다는 처리는 또 보완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고치고 수리하고 관리는. 그럼 또 MC가 그걸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아닌 그 로봇을 위한 업으로 약간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업종의 약간의 수정 전환. 업종의 전환.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나긴 시간 차근차근 변화를 준비해온 우리 대표님의 마지막 비전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에게 로봇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로봇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요. 전부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이유는 가장 큰 행복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예. 가장 큰 꿈은 그 과정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최초 로봇이 우리 아내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 두 아내랑 같이 같이 일 다 하고 혼인신고 하셨나요? 네, 혼인신고는 한 사람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더 잘 되셔야겠네요. 예, 법원 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이렇게 누구에게도 질투나지 않고. 예,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하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본이 또는 기술자가 그 세상을 점령하게 된다면 생각하지도 실은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네. 인간이 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도 더 편리한 세상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 기업이,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로봇 하면 저희가 이제 감성을 떠난 기계적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데 대표님부터가 벌써 감성이 충만해 계신 분이셔서 네네. 거기다 더더군다나 그 윤리성 같이 갖고 있어서 예. 로봇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 걱정을 예. 그래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인간의 윤택을 위한 그다음에 홍익인간을 비롯한 한국적 정서를 갖고 계셔서 네네. 제4차 산업을 비롯해서 이 로봇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여하실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나오시면 평창 올림픽 보면서도 이 퓨처 로봇, 미래형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또 우리 대표님의 열정으로 정말 홍익인간의 정신, 정말 이 대표님께서 만드신 열정이 녹아드는 이 로봇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은 춥고 때론 너무 깁니다. 하지만 이 겨울을 온전히 보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꽃피는 봄이 찾아오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영원히 지지 않을 여러분의 사계절을 응원합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저만의 스토리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길을 왜 걸어왔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개념을 잡을 수 있어 저 또한 매우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창업을 하기를 권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경험 정도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정말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창업하는 그 CEO의 기본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고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